여러분은 고민이 많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은 고민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민, 걱정, 불안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스스로를 너무 학대한다고 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사람이 어둡다는 말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걱정과 고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혹자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또 고민거리를 나누면서 푸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한테는 그게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잠깐의 도피도 안 되고 그냥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한다고 내 고민이 공감되지도 않을 것이며 속이 후련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약점만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건데요. 나의 고민은 그저 나 혼자 치열하게 고민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가족한테 혹은 부모님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부모님이 나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인 경우도 많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해야 하는 거죠. 저는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고민이 많을 때 정처 없이 많이 걷습니다. 그냥 무작정 걷는 게 도움이 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카페에 가는 편입니다. 집에서도 고민을 해보고 혼자 있어봤는데 역시 집에서는 답이 더 안 나오더라고요. 특히 정리가 안 된 집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침대가 보이면 눕고 싶잖아요. 나태해지면 고민도 안 돼요. 고민에도 열정과 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자꾸 늘어지게 되니까 그게 실상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밖을 나서야 합니다. 특히 마음이 힘들 때, 고민이 많을 때는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기 십상이지 고민이 해결되거나 이렇다 할 방법이 떠오르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몸이 움직일 때 머리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 고민은 그냥 시간에 맡기고 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 결과는 후회였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고민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아오는 고민도 있더라고요. 고민은 미루어야 할 것도 있지만 그 시기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끝내야 하는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민을 할 때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고민과 해결될 수 없는 고민을 분류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고민과 있는 고민을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은 미루어둡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 시험과 일상적인 여행 같은 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여행을 어디로 갈까 같은 고민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모두가 시험 공부부터 하겠죠. 왜냐면 시험은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행 고민은 그 시험이 끝난 후로 미루어두는 겁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다고 꼭 나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민의 시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 고민을 끝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고민은 날짜를 미루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앞에 닥친 시험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고민의 경우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선택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일어났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지?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고민입니다. 살아보니 최선의 선택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최선의 선택인지 최악의 선택인지 그 선택을 하는 순간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일정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택에 책임도 작용하지만 어느 정도 운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물론 선택을 하고서 그 선택을 최선의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인생 모두 1회차잖아요. 처음 사는 인생에서 매번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산다는 건 매번 새로운 상황과 선택을 마주하는 것의 연속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탄탄대로를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그 사람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타고난 환경과 교육, 재능, 재력, 사실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이 세상은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에서 출발한 사람과 유에서 출발한 사람의 인생의 격차는 엄청나거든요. 생각보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어떤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 따져보면 운과 노력, 그 외에 기타 등등 것들이 다 작용을 했겠죠? 만약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는 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복이라는 말이 없지 않을까요? 예전에 이국종 교수님이 세바시에서 하셨던 강연이 떠오릅니다. 그 강연을 제가 거의 몇십 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 그 강연에서 교수님이 PPT 한 장을 띄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이 표가 저한테 오는 외상 환자들입니다. 이 표의 직업들을 보십시오. 끝발 날리는 직업이 있습니까? 외상 환자들의 대부분은 힘이 없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습니다. 가난은 지속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내요. 이분들에게는 고민이 없었을까요? 이분들은 가난을 탈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분들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며 다치고 싶으셨을까요? 이분들 역시 고민이 많았지만 선택권이 없었을 겁니다. 가난할수록 고민이 많아요. 해결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선택권은 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뭐든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선택에는 운도 많이 작용하고 또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선과 최악의 선택을 골라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최선의 선택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좋은 감정이 아니라 화입니다. 분노 같은 건 말이죠. 항상 욱해서 저지른 일은 후회와 상처를 남기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좋은 감정에 이끌리는 선택은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을 보러 다닐 때 혹은 사람을 만날 때 저는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어느 정도는 맞더라고요. 물론 다른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그 조건들 중에 직감이라는 것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화나 분노에 의한 선택을 하면 그러한 선택은 필연적으로 후회와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최대한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고민과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저와 같은 분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고민으로 찾아올게요.